우리가 또 인간의 문명의 미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물음을 해볼 수 있습니다. 기계에도 공감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강아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양이를 생각해 보세요. 한 30년 전쯤에 여러분들이 동네 돌아다니는 강아지를 그냥 심심해서 발로 찼다 깨갱하고 저기 쓰러져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경찰이 출동합니까? 안 했어요. 그냥 짓궂은 애로 생각했죠. 근데 요즘 어때요? 요즘은 경찰서로 가야 돼요. 그거는 아동학대가 아니라 동물학대로 잡혀 들어갑니다. 공감의 반경이 30년 동안에 넓어진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공감의 어떤 일종의 잠재력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죠. 진화했다는 거죠. 그것이 최근의 상황에서 발현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우리의 미래에 대한 물음은 기계에도 공감할 수 있느냐는 물음이에요. 이 물음이 왜 중요하냐? 자, 한번 보십시오.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로봇 회사인데요. 기가 막힌 로봇 회사입니다. 어마어마한 로봇들을 만들고 있어요. 한 이건 2년 전쯤에 그 홍보 영상으로 만든 보스턴 다이나믹스 홍보 영상으로 만든 그 영상인데요. 자, 뉴 아틀라스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에게 지금 어떤 매우 얄궂은 인간이 저렇게 뭔가 얄미운 짓을 하고 있죠. 저 영상이 처음 퍼졌을 때 저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구글링을 엄청 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네. 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때 어느 순간에 이제 탄식을 보내셨는데 뭔가 좀 불편하셨죠, 그죠? 예. 대부분은 지금 여러분처럼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막 얄미운 짓을 하잖아요. 그 정점에는 막대기로 밀고 쓰러뜨리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처럼 뭔가 왜 저러지? 막 굉장히 좀 탄식이 있어요. 자, 근데 이 친구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신기하긴 하네. 이게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영상을 보고 느꼈던 바예요. 근데 어떤 집단은 또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집단은 저 막대기에 밀려서 쓰러질 때 별로 감흥이 없다가 제가 막 일어나니까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치는 집단이 있어요. 예, 기계공학과 애들이에요. 예. 그 친구들한테는 저 영상이 정말 기가 막힌 영상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균형을 잘 잡는 로봇을 만들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또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친구들한테 제가 뭔가 사회성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어요. 한번 좀 고민해 보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처럼 밀려서 쓰러질 때 탄식을 보내고 일어설 때 그냥 되게 신기하긴 하다 이렇게 정도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사실 기계공학과 애들이 맞죠. 저게 뭐 고통이 있겠어요, 그죠? 뭐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냥 고철 덩어리예요. 고통 같은 거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뭔가 제가 움직인다면 뭔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의도가 있는 애들은 다 동물들이었고 동물들이 고통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자, 그런 어떤 수렵채집계 농경시대에 잘 적응했던 우리의 심리는 저것이 고철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의인화를 하는 거죠. 뭔가 고통스럽겠구나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우리 공감력이 움직이는 어떤 대상의 인공지능에 대해서 로봇에 대해서도 뻗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게 하는 그런 광경입니다. 자, 이게 굉장한 로봇이에요. 큐보라는 로봇인데 카이스트에서 만든 로봇이죠. 엄청난 기능을 하고 있고요. 되게 비싼 로봇입니다. 근데 이 로봇에 비해서 여러분들 되게 싼 로봇을 보여드릴게요. 뭐 페퍼라든가 어디라든가 이런 로봇들이에요. 저 페퍼 로봇 보세요. 저 눈망울이 저렇게 내려가 있고 가서 막 안아주고 싶지 않으세요? 그죠? 예, 가서 위로해주고 싶고. 자, 근데 하나는 몇십억이고 하나는 몇백만 원이에요. 우리가 로봇인 걸 알지만 그 로봇이 어떠한 표정을 짓느냐를 보고 우리가 교감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근데 그 로봇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진화된 사회성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실험을 위해서 정말 그러냐, 우리가 로봇에게도 공감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실험을 해봤어요. 굉장히 존경하고 제가 좋아하는 UCLA의 데니스 온 교수입니다. 저랑 친구인데 제가 우리 로봇에 대해서도 공감을 느낍니다. 고통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자기는 그걸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맨날 로봇을 부수고 만들고 새로 조립하는데 나는 그런 감정이 없다는. 우리 애들 다 그런, 우리 학생들 그런 감정 없고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실험을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여러분 인공지능 비서 아시죠? 인공지능 비서를 한쪽 그룹은요 일주일 동안 한번 사용해 보게 했어요. 그리고 그날 왔습니다. 실험장에. 그 다음에 어떤 한 그룹은 그냥 처음에 그 실험장에 왔어요. 그런 다음에 인공지능 비서에게 질문을 해요. 질문하면 답을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그럼 넘어가요. 다른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인공지능 비서가 못 맞추면은 인공지능 비서에게 전기 충격을 가하라고 해요. 그럼 가하잖아요. 그러면 막 나중에 파지직하고 타는 것도 보여요. 그러니까 못 맞추면 계속 전기 충격을 110, 220, 660까지 간 다음에 킬 버튼을 누르게까지 만듭니다. 우리가 알고 싶었던 거는 로봇 인공지능 비서랑 일주일 동안 서로 상호작용을 했던 그룹은 정말 어떤 친해져서 혹은 그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뭔가 친밀해져서 이 킬 스위치를 누르는데 주저할까? 뭐 이걸 질문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자, 실험을 정말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주일 동안 생활해본 사람들이 그것이 그냥 뭐 스피커 같은 기계이지만 일주일 동안 생활해봤다는 이유만으로 킬 스위치를 못 누른다면 그것은 기계에까지 공감하는 거 아닐까? 기계의 고통에까지 공감하는 거 아닐까?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정말 그렇다면 제가 4개에서 이기는 거죠. 데니송 교수님이 지시는 거고, 자 실제로 결과를 보면 제가 이겼습니다. 처음 기계를 본 사람들은 91%가 킬 스위치를 눌렀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만 생활해봤는데도 한 30%밖에 누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3배 정도 되는 차이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것이 아무리 깡통 같아도 아무리 뭔가 우리의 그 요구에 잘 대응하지 못해도 상호작용을 어느 정도 하면 뭔가 정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그거를 막 버리거나 스위치를 끄거나 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기계까지 공감력이 뻗치는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겠어요. AI와 과연 그럼 친구가 될 수 있을까? AI의 고통을, 로봇의 고통을 우리도 느낄 수 있겠다. 상호작용 많이 하고 비슷하게 생기면 더 친밀해지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지금 화들짝 놀라서 다시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걔들이 친구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앞으로? 정말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수많은 개의 혈통들은 다 여러분 친구가 됐어요. 말티즈 같은 경우에는 가장 반려견 중에서 인기 있는 품종이잖아요. 친구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친구입니까? 여러분, 귀엽잖아요. 일단 귀엽고, 근데 냄새도 잘 맡고, 막 귀엽고, 막 뭐 잘 뛰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막 질투심이 느껴지시나요? 나는 왜 쟤만큼 귀엽지 못하지? 왜 나는 쟤만큼 냄새를 못 맡지? 왜 쟤만큼 귀가 밝지 못하지? 이런 열등감을 느끼신 적 있나요? 없어요. 그런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가 되는 거죠. 걔는 여러분이 잘하는 거를 잘하기 때문에 친구가 아니고요. 여러분과 상관없는, 여러분의 본질과 상관없는 일들을 잘하기 때문에 사실 친구로서 지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무슨 비둘기가 있는데 비둘기가 막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왜 나는 날지 못할까? 그러면서 막 여러분 막 열등감에 빠진다면 그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본성은 나는 게 아니에요. 개의 본성은 인간에게 어떻게든 독점적으로 사랑받고자 하는 게 개의 본능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본능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의 본능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냄새를 잘 맡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빨리 달리는 거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마 개와 경쟁할지도 몰라요. 자,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그렇다면 로봇은요? 여러분 로봇이 인간보다 잘하는 거 되게 많죠. 이미 계산을 훨씬 잘해요. 그죠? 근데 우리는 계산을 인간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는.
예전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근데 컴퓨터가 나오고 주산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계산은 이제 뭐 이렇게 많은 자리의 수를 한 번에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 빨리 계산하는 거, 뭐 우리 컴퓨터가 더 잘하지. 이거 양도했어요 이미. 자, 근데 만약에 이 버디라는 로봇이 우리보다 더 의사결정을 잘해요. 그리고 우리만큼이나 감정적인 교류를 더 잘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보다 더 합리적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열등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럴까요? 허라는 영화 보신 적 있나요? 허라는 영화? 이 허라는 영화를 보시면 저 남자 주인공이 일종의 OS랑 사랑에 빠집니다. OS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프트웨어 사랑에 빠진 거예요. 물론 소프트웨어는 이 이름이 사만다인데, 사만다라고 이름을 줘주죠. 사만다의 목소리가 스칼렛 요한슨이에요. 되게 매력적이기 때문에 좋아할 이유는 있습니다만, Hello, I'm here. Oh. Hi. Hi. How you doing? 그 소프트웨어가 저 남자의 마음을 치유해줘요. 서로 교감합니다. 육체는 없지만 인간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 치면 저 남자를 사랑한 한 여자를 생각해 보세요. 라이벌이 생긴 거예요.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질문에 대해서 저희 연구실에서 사실은 아주 재미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알파고 이세돌 대국 기억나시나요? 2016년 3월이었는데 저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상을 했습니까? 알파고가 이세돌한테는 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저희도 그 연구도 했어요. 근데 어떤 걸 알고 싶었냐면 저 대국의 결과가 딱 4대1로 지고 나서 우리가 큰 충격에 빠졌잖아요. 도대체 우리는 어떤 충격을 받았고 또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기 위해서 어떠한 심리적인 변화를 겪었는가, 이걸 알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아주 재미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대국에서 우리가 인간의 본성 중에서 인간의 어떤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고 할 만한 것들 중에서 어떤 부분이 정확하게 위협을 받는가를 조사를 해보니까 정교함이라는 부분, 합리성이라는 부분이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이 이것 갖고 인간의 특성을 얘기하기 곤란하겠구나, 알파고한테 이건 지는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자, 깨달았는데 그러면 깨닫고 나서 그냥 찌그러져 있나요? 그게 아니죠. 우리는 뭔가 어떤 부분에 위협이 생겨서 더 이상 이건 안 돼라고 생각하는 순간 다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튀어나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풍선을 이렇게 손으로 쥐면 다른 부분이 튀어나가잖아요. 다른 부분 튀어나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봤더니 우리 인간은 되게 자율적인 존재지. 우리 인간은 도덕적인 존재지. 우리는 정서가 있지. 우리는 감정이 있지. 사실 인간이 그런 걸 갖고 있다는 것도 그 대국 이전에 다 받아들였던 부분이에요. 하지만 대국에서 크게 참패한 다음에 우리는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더 잘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의 어떤 정체성 중에서 위협받은 단면들은 포기하고 위협받지 않았던 단면들이 더 중요하고 더 우리가 잘한다고 우리를 일종의 심리적 보상을 한 거예요. 자, 만약에 AI가 지금은 알파고 때문에 합리성과 정교함의 위협을 받았지만 알파고가 아닌 다른 AI들이 나와서 더 도덕적인, 더 자율성을 갖고 있는, 더 정서적으로 뛰어난 그런 인공지능이 개발된다고 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정체성은 정체성의 모든 국면들이 다 AI에게 지고 마는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여기서부터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기계까지, 우리 인공지능에까지 우리의 공감력을 뻗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공감력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탁월하다는 것의 입증인데, 또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기계는 그냥 무시해도 좋은, 혹은 우리의 그냥 도구에 불과한 것이 아니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의 친구로 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누가 되느냐? 우리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들이 친구가 될 때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강아지하고 이런 반려동물들은 친구가 됐는데 그 친구들은 우리의 본질적인 부분을 건들지는 않아요. 우리의 본질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닌 영역에서 더 잘할 뿐이죠. 근데 AI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 인간의 정체성의 중요한 단면들을 다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 문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간단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AI가 뭐 산업적으로 분명히 개발을 해야 돼요. 더 중요한 순간이 올 거예요. AI가 더 중요한 순간이 올 거예요. 우리가 공존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찜찜한 문제를 던져줄 겁니다. 우리보다 더 도덕적 판단을 더 잘할 수도 있고요. 우리보다 더 크리에이티브할 수 있어요. 더 창의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아직은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믿지만 저는 시간이 지나면 창의성도 예술성도 아마 AI에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우리의 자존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쭈그러져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부분을 보상해서 다시 올라갈 것인가? 라고 하는 중요한 문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